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정유라의 송환에 혈세 수천만 원이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범죄를 지은 사람을 국내로 들여오는데 혈세를 쓰는 것이 당연하지만 알면서도 새삼 수천만 원의 혈세가 쓰였다는 게 놀랍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유라 씨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덴마크에서 그동안 오래 버텼는데 귀국 결심한 이유 뭡니까? 아기가 거기서 너무 혼자 오래 있다 보니까 가족도 없이 빨리 입장 전달하고 오해도 풀고 해서 빨리 해결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송환 거부하셨을 때는 아들 이유로 거부하셨는데 이번에 그럼 고모분하고 아들분은 따로 들어오시는 건가요? 네, 따로 들어. 현지에서 생활하시는 고모분하고 아들분은 그 체류 비용을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모르니까. 저는 계속 안에만 있어서 아기만 일주일에 몇 번씩. 본인의 변호사 비용도 언제쯤? 본인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러 들어왔다는 정유라 씨. 그런데 이 같은 민생 해결에 혈세 수천만 원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얼마가 들어갔을지 한번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 함께 보시죠. 우리 법무부가 정유라 씨를 강제 송환하는 비용이 항공료 256만 8,200원, 법무부 호송팀 5명의 왕공 항공료 1,918만 500원, 소속 검사 및 사무관 각 1명씩, 특별수사본부 수사관 3명, 숙박료 그리고 체재비가 211만 410원, 도합 총 2,385만여 원의 세금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세금 쓰일 줄 알았지만 막상 계산서 받아보니까 상당히 기분 나쁘다라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죄인의 자발적인 귀국이 아닌 강제 송환을 할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국가가 이 재반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하지만 협약에 따라 덴마크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가 안 냈어요. 덴마크가 냈다. 덴마크도 우리도 하여튼 수천만 원 쓴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청년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정유라는 개인에 대한 단순 처벌이 아니라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의 최대 수혜자에 대한 처벌이다. 그러면서 자진 귀국 철회로 발생한 송환 비용 등은 구상권 청구를 해서라도 국민 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라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구상권을 처벌해서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규정상 정 의원님 그래도 3천만 원가량 들었다고 하니까 아주 아깝네요. 본인이 비행기 타고 들어왔으면 저 돈은 안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고 범죄인 인도 청구 조약에 따라가지고 해야 되니까 청구를 신청한 나라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예,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적지 않은 돈이긴 한데 아깝긴 한데 뭐 절차가 그렇으니까. 예. 또 최순실 국정농단의 최대 수혜자이고 말한 대로 이 실체를 밝혀야 될 어떤 핵심 고리이기 때문에 세금을 들여서라도 들어와서 실체를 밝혀야 되겠죠. 강제 송환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혈세를 쓰네요. 이제 결차가 이제 규정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느껴지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이 정유라에 대한 국민 감정이 이제 좋지 않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국민 감정하고 정말 그 정유라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정유라에 대한 그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범인은 이제 업무 방해나 이런 그 이화여대 입학 비리 관련된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뇌물은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뇌물은 안 들어갔다. 현재까지는 이제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서 뇌물죄 공범으로 이제 들어가진 않았는데 일단 구속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죄를 캐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정유라는 국정농단의 수혜자인데 좀 이게 검찰의 조치가 좀 가혹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정유라가 검찰에서 아주 일관되게 연습한 듯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다 엄마가 한 거다. 심지어 본인은 개명한 것도 몰랐다. 유라로. 다 엄마가 시켜서 했을 뿐이다. 뭐 덴마크로 옮겨간 것도 있고 그래서 모든 그 범죄에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엄마한테 미루는 전략을 쓰는데 이건 전략이다. 준비된 설부지 코스프레 같다. 굉장히 연습한 티가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정유라가 어려서 어떤 동정의 여지가 좀 있다 하더라도 범죄는 범죄니까 밝혀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유라가 뭔가 전략을 짜고 들어왔다라는 지적인데 실제로 이런 뉴스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검찰 당국 관계자와 교정 당국 관계자를 취재해 봤는데 공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정유라의 발언인데요. 바로 이런 발언들이 준비된 발언이란 겁니다.
전 어머니가 하라면 하는 식이었다. 개명도 어머니가 너 개명할 거다라고 했는데 전 개명이 되는지도 몰랐다. 제 이름이 유라로 바뀐 걸 나중에 알았다. 난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내 이름도 몰라요. 지금 이거예요. 그러면서 독일에서 덴마크 올보로 도피한 경위는 그럼 어떻게 되냐? 도망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그냥 엄마가 가라고 해서 내가 넘어갔을 뿐이다. 나는 아무 죄가 없어요. 우리 엄마가 다 했어요. 라는 게 일종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정유라의 언행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건 철부지 20대로 보이려고 철저히 준비한 거다. 넘어가지 마라. 그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는 말이 아니라 방금 들었던 그 모든 말들이 마치 예행 연습을 한 티가 어떻게 났다? 팍팍 났다. 리허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의 한 법원 부장판사는요. 엄마 탓으로만 돌린다기보다는 공범으로 엮일 만큼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를 밝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법정 쟁점을 고려한 고도의 전략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정유라의 이 같은 철부지 행동을 두고 법원의 부장판사와 좀 전에 검찰 관계자가 상당히 고도의 전략적인 분석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정당국 관계자도 물어봤어요. 요즘 구치소에서 어떻게 생활합니까? 정유라 씨가 남부 구치소에 들어서면서 조금 이상하다. 이리저리 두리번거렸고 웃음기 띤 얼굴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네고 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속된 말로 멘탈 갑처럼 보였다. 김 교수님, 이거 구속돼 봐서 아시잖아요. 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어렵죠. 근데 예. 제가 볼 때는 21살로 돼 있지 않습니까? 21살의 젊은 여성이 온 국민적 시선을 따뜻하게 받고 있는 걸 알면서 공항에 내려서 수갑차가 올 때부터 보여진 화면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돌하죠. 예. 당돌하고 이제 멘탈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 정말 놀라울 정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어머니 탓으로 돌리고 내가 피해자다, 나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이나 시청자 여러분 보면 많이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최순실 게이트 할 때 재벌들 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아, 우리는 대통령이 불러서 내라는데 어떻게 안 되느냐. 우리도 피해자다. 강요해서 낸 거다라고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었고요. 결국 이제 나중에 밝혀진 것은 기업들에 대한 다 특혜를 더 생각했던 것 같고요.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이 게이트가 터졌을 때 시종일관 입장이 뭡니까? 난 속았다. 난 엮였다. 난 진정성을 가지고 예. 나라를 위해서 하려는 것 뿐이었다. 나도 억울하다. 계속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는 정유라마저도 와서 난 억울하다, 난 몰랐다,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돌한 모습을 보면 국민들 감정이 아까 송환 비용 뭐 수천만 원 나온 거 가지고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만 거기에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 화내. 정말 자숙하고 반성하고 예. 속고대지하고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것도 필요한 건데 저런 식의 정말 저게 전략이고 만약에 리허설까지 한 고도의 수책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끝까지 저분들, 저 가족들, 저 관련자들을 용서하기는 정말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정유라 최순실 일가의 이 농단은 할아버지죠. 정유라 입장에서는 최태민 씨 때부터 그냥 몇 세대에 걸쳐서 오랜 시간 걸쳐왔는데 나는 모른다라는 이 철부지 전략을 보니 조금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구속을 피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까 뭐 김 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은 또 국민 감정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참 표정이 밝다. 표정이 맞다. 막다. 잡혀 들어온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연습했다는 얘기도 뭐 할 수 있겠지만은 저 정유라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가 저 비슷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정유라 씨가 국민의 분노를 자극했던 얘기 딱 한마디 있잖아요. 백도 실력이다. 예. 우리 엄마 아빠 잘 둔 것도 실력인데 니들 시비하지 마라. 정말로 철없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결혼도 부모가 원하지 않는 사람하고 하기도 하고. 저런 모습을 제 아내하고 현직 교사한테 얘기를 잠깐 해봤어요. 학교에서 아이들 보면은 예. 있는 집에서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에서 귀하게 자란 아이들하고 귀하게 그냥 오냐 하면서 자란 아이들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하고 말과 행동에서 차이가 확 난대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행동에 이해는 안 되지만 악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정유라 문제를 통해서 이건 뭐 법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또 법적으로 처벌 당연히 돼야 되지만은 이번 기회에 자식들 기르는 문제에 대해서 부모들에게도 특히 맞습니다. 힘 있고 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돌아보아야 될 지점들이 많이 있다. 내가 잘못하면 자식들 손주까지 예. 정말 저렇게 힘들어진다는 거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